때문에 신 박사님 좋은 말씀을 아니 여기까지 해서 아니 더 듣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마음이 탁 그 와닿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정말 저 때문에 한 20분 더 하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0일에 전기신호과를 졸업했습니다. 황남덕입니다. 저희 선배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학교 다닐 때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면 선생님들한테 혼났어요. 영어 공부하지 마. 첫 도중 가서 근무할 텐데 영어가 뭘 필요해요? 성문 종합 영어라더니 혼났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됐죠. 서울 공대만 가야 바로 대학을 공부할 수 있고 나머지 다 현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안 돼서 대전 지방 철도청에서 천안 보안분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해 당해는 진학을 못하고 그해 다음 1년 있다가 신학교 야간을 들어갔습니다. 서울 장로의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옆에 제가 천안 보안분소에서 근무했는데 천안 전기분소에 열심히 그냥 그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항상 기차 안에서 읽고 또 이렇게 정거장마다 저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형님은 체크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박종길 목사님 열심히 아주 해서 성경 말씀만 다다다다 외우고 다니시는 야 저렇게 조금인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6년을 다 채우고 근무 연한을 다 채우고 졸업 첫도청을 그만두고 장신대 모견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회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나중에 신학교를 나온 게 학위가 인정이 안 돼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늦게.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고 필리핀에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흑인 신학자로 유명한 제임스 콘 박사를 만났습니다. 제임스 콘 박사님께서 공부하고 제가 거기서 석사를 했습니다. STM 석사 과정을 마치고 다시 PhD를 공부하려고 하트포드의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첫도총 나와서 다 아시겠지만 뭐 무슨 백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8년을 마쳤고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독일로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뮌스터 대학에. 근데 이제 마침 갔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뮌스터 대학에 공부하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미국 간 거죠. 필리핀 거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13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귀국을 해서 한 5년 6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제가 WCC 제 10회인가요? 13회인가 총회를 한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가서 WCC 총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부스를 차려놓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합천이라고 하는 곳에 원폭 피해자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곳이 있었나? 한국에 살면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될 겁니까? 뭐 조금 밤새도록 해도 안 되죠? 저도 신 박사님처럼 하다 보면 또 밤샐 것 같아요.
거기서 일본에서 오신 여러 평화 시민 단체 또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제가 일본으로 가게 돼서 또 가서 발표도 하고요. 하다가 목회를 한 5, 6년 하다가 가슴이 울렁거리네요. 평화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2018년도에 세계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19년도에 제가 총회 파송으로 일본 기독교 교회로 통합적죠 그때 선교사 훈련하고 그래서 에큐메니컬 선교 동력자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임무는 지역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교단, 통합 측과 선교 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 그리스도 교회가 함께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서로 교류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 협력 선교를 할 것인가, 그걸 하라. 그래서 저는 그 미션을 받고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가서 일본말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2019년도에 처음으로 후쿠오카 동아시아 평화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제1회 아시아 청년 평화학교를 개원을 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극도로 안 좋았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오기로 했던 많은 학생들이 오지 못하고 또 한국에서 3명이 왔고 일본에서 신학생들 또 중심으로 일본 4명 또 일본 큐슈 대학에 유학과했던 중국 학생 1명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에서 평화학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2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 4년은 뭐 선교 활동은 거의 못했습니다.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겨우 교회만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학교 교회 그것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다 마치고 작년에 제2회 아시아 청년 평화학교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개최했고 이번에는 많이 왔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없고 한국에서도 없고 홍콩에서도 없고 그래서 전부 18명이 왔고 일반 시민들 14명인가 이렇게 와서 했고요. 그래서 제3회를 올해 작년에 올해 제3회를 철원에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대만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대만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언어 통역 문제도 있고 대만 대학하고 아직 긴밀하게 연결이 안 됐고 시민단체하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대만은 1년 내년으로 연기하고요. 올해 다시 평화학교를 철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 갔다가 철원 감리교회 곽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청년 평화학교가 저의 주된 평화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대만에 가게 됩니다. 대만에는 장정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가서 교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학교 소개하고 내년도에 대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선교 사역은 이렇게 아시아 청년 평화학교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일본과 한국 또 아시아를 넘어서 이런 학생들을 모여서 평화학교를 개최하는 것이 제 선교 사역의 메인 선교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제가 후쿠오카에 있는 세난 학원대학의 신학부로 정교수로 채용이 돼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일반 학부는 기독교학, 그리스도학을 가르치고요. 신학부에서는 조직신학하고 또 영어로 읽는 외서 강독을 하고 또 선교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하는 이 평화센터 학원은 평화학교를 충분히 이해하고 교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하고 모든 참여한 학생들에게 다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도 장학금 다 지급해서 학생들이 왔었고요. 올해도 장학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큐슈 대학 그리고 오키나와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그리고 또 동지사 대학은 제가 또 방문해서 평화학교에 대해 설명했고 동지사 대학에서도 아마
올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신대 학생들 또 성공회대학 학생들이 참여했고요. 올해는 또 대만에서 학생들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은 학교에서 신학부 교수로서 신학을 가르치는 거고 또 평화학교를 통해서 일본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선교 활동하기 힘듭니다. 다종교 사회이고요. 또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보다 길지만 아직도 전체 인구의 1% 미만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서 미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요. 십자가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독특한 일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노방전도에서 이렇게 전도지 뿌린다고 해서 전도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일본 선교회는 다시 한번 면밀한 계획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학생들을 만나서 평화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좀 다른 사람은 평화 운동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평화 선교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하거든요. 이 평화 선교를 통해서 신학생들도 만나고 일반 학과 학생들도 만나고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도 만나고 점점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한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넓히는데 첫 발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평화학교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리고 교수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소개한다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에 필요한 과정이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선교사들처럼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전도했네, 그거 할 때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단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소개하고 또 어려운 지역을 또 방문하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선교의 한 측면이라고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때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 교회는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무목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부탁받으면 일본어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수십 번씩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저녁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교정받고 발음 교정받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일본인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메시지 짤막하게 메시지가 왔어요. 황 선생, 오늘은 한국말로 자유스럽게 설교하고 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어로 설교한다는 게 어렵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자동차가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걸어 다닙니다. 40분 거리에 학교를 걸어 다니고 올 때도 걸어오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저희 학교 총장님도 장로교인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본인들에게 함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게 후쿠오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우리 동문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제가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한국에 제가 외국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독일에서 있고 필리핀에서 살고 미국에서 8년 살고 일본에 간 지 벌써 5년이 넘고 제 인생에 벌써 한 3분의 1은 외국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첫도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마치고 그때까지 그리고 유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게 타국에서 살기 때문에 일본 사람처럼 됐다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도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또 조언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게 하겠습니다. 박수 때. 한번 기도해 주시죠. 기도 한번 해주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때 공부했던 그 추억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 학창 시절을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지켜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았던 믿음 신앙을 대를 물려서 믿음의 전승을 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소식 들을 때마다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문들 무엇보다도 믿음의 씨앗을 가꾸고 있는 우리 기독인들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